이 방송이 우리 진짜 40만 차주들이 봐가지고 네, 예. 컨테너 쪽에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네. 아마 내일부터 배차 받을 때 네. 주선업자들한테 내가 싣고 내려오는 짐하고 가는 짐하고 이거 잘 계산해가지고 나 이 라인만 주세요 하고 계속 한번 쪼아보세요. 아마 그래서 이제 다 안 할라 그래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물량을 같은 라인으로 맞춰주는 것을 이제 운송 주선사나 운송사가 자기들 하는 일이죠. 해주고 콤바인 하는 거 2개 실는 거 이것도 지금 그 예전에 최인호 의원이 입법했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계하면 특사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특사경이 없어요. 자치경찰. 네. 자치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경찰이 없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네.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청의 담당자가 주선업이나 운송업 담당자는 아주 기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아주 예, 도망가기 바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 뭐냐면 이제 저 수법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수법이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해요. 병간해 버립니다. 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병간내고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럼 업무가 마비가 돼 버려요. 이런 주선업 단속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의 그 면허 제도가 예. 어떻게 뭐 폐지돼야 되냐 아니면은 뭔가 폐지되고 플랫폼 쪽을 보완을 해서 예. 뭔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들이 집어가는 방식보다는 네. 플랫폼을 이제 만들 때 네. 지금 주선업자는 싹 빼야 됩니다. 네. 싹 빼고 간세사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못하게 해야 돼요. 네. 하주가 요청이 오면 자기들이 소개도 하지 마라. 네. 쉽게 이야기하면 소개도 하지 말고 간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가 직접 차를 사고 너가 직접 하든지 네. 아니면은 너가 차도 없는 사람이 너가 운송을 맡아서는 대도 안 한다는 거죠. 운송을 맡을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운송업자. 네. 그 운송업자들한테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협회가 있는데도 협회도 지금 손 놓고 있고 뭐 지금 복지재단 있는데 복지재단도 손 놓고 있고 국가도 손 놓고 있고 아무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을 이유예요. 뭐 지금 SK가 잠깐 손을 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잠깐 손을 댔었는데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빠진 건 아니지만 발은 담그고 있지만 네. 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 증상이 뭐냐면 컨테이너 쪽은 어렵다. 네. 단순하지가 않다. 어렵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일반 카고 같은 경우는 하주가 요청이 오면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주면 가갖고 짐 싣고 가면 되는데 네. 우리는 또 이게 반출을 쳐줘야 되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손이 가는 부분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다면 모든 운송사가 지금 현재 복합 운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90년도 때는 복합 운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복합 운송을 하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복합 운송을 하려고 하면은 짐이 아우트와 인아우트가 서로 이게 딱 교차가 돼야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선업자가 배차를 하는데 네. 어떤 주선업자는 이제 뭐 라인을 하나 쓴다 하면은 현대 라인을 하나 실어요. 네. 그럼 이제 수출이죠. 깡통을 실은 거죠. 네. 그럼 저는 수입을 실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배차하면 복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또 뭐가 또 발생이 되냐면 하주와 시간이 안 맞다.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하주가 우리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기사들의 시간을. 네. 자, 일단 들어온 거는 내려야 되니까. 네. 내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자기들이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아침에 보내는 거나 이게 지금 싣고 내려가고 바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에 들어갔다가 뭐 배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기네들 공장들의 편의를 위해서 몇 시간 몇 시에 맞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복합 운송이 안 돼요. 그러면 기름 낭비, 유가 보조금 낭비, 기사들 이거 뭐 차 재원 이거 자꾸 녹아들잖아요. 한 번만 운행하면 될 걸 2번 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나로 뭉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 손을 대야 된다. 이거 손을 대고 하다 보면 조금의 미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보완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물류산업에 있으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춰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때 물량을 맞춰서 복화, 그러니까 매치백, 보통 매치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복화 운송을 하면은 화주도 이익이 되고 운송사도 이익이 되고 차주도 이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거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내 거를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물론 이제 직선적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터미널 가서 CY 가서 장치하고 오늘 당장 선적이 안 될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까지도 자기 멋대로 빨리 가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선적.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배차 받아서 내려가면서 직선적 하는 거는 좋다 이거지. 매치백 안 해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이 만약에 수요일이야. 근데 토요일 날 배가 들어와. 이러면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내려가서 어차피 장치하니까 그렇다면은 복화해가지고 내려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려면은 화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보통 제조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생산 공장이 파워가 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출하부서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생산부서에서는 야 우리 지금 짐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케줄로만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물류 매니저들은 우리가 SCM에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SCM에 맞춰야 된다. 공장도.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공장 입장에서 만들면 안 되고 SCM 이 공급망 입장에서 모든 걸 조율해야 된다 이거야. 맞습니다. 그래야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이음새 없는 막힘 없는 물류가 되잖아요. 아유, 이거를 교통량도 엄청 이게 줄어들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조해서 공장이 야 지금 출하가 안 됐어. 그냥 언제야 이 자기들 멋대로죠. 제가 지금 일하는 경험을 따져보면 네. 딱 그래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인바운드를 싣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아웃바운드를 치는데 네. 이거를 사전에 미리 이제 스케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케줄이 나오면 제가 부산에서 보통 몇 시에 배차를 받냐면 네. 한 10시, 11시 정도면 부산에서 배차가 나옵니다. 네, 네. 수입 배차가.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 기사분들이 이제 이거예요. 일하는 스타일이 네. 이 주선업자가 주문 주는 대로 그냥 가버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부 내륙으로 다니는 차들은 네. 부산 사무실에서 이제 치고받고 다 하죠. 네. 내려가는 거 올라오는 거 다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서울 쪽은 또 달라요. 네. 서울 쪽은 올라오는 회사 따로 내려가는 회사 따로예요. 네. 그럼 이게 더 좋아요. 네. 왜 좋으냐면 자, 올라오는 회사가 만약에 라인이 이제 수출 나갈게. 네. 이제 수출을 우선으로 둬야 돼요. 그렇죠. 수출을 우선으로 두면 수출은 라인이 KMTC다. 네. 그러면 내가 밑에 배차팀에다가 나는 KMTC만 배차를 해주세요. 아. 그래야 복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라인이 같으니까. 그렇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아. 근데 이제 내가 이걸 해보니까 KMTC는 지금 현재 복합 비용이 5만 원인데 네. 지금 다른 라인들은 상당히 비싸게 받아요. 네. 그래서 기사들이 그러면 이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운송료가 얼마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 여기 뭐 라운드 비용을 받고 올라와서 기사들이 반납 비용을 갖다가 기사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10만 원씩.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렇죠. 이 선사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거를 선사들을 교육시키고 선사들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선사에다 뭐 말하면요 기사들 겁먹어갖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원래 이런 업무를 선사나 운송사가 해야 되는 일을 그렇죠. 지금 사장님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그렇죠. 주객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네. 원래 만약에 수출 아웃바운드가 KMTC다. 그렇죠. 그러면 올라오는 것도 KMTC 거를 라인 운송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치고받고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없이 일을 하니까 내려가는 건 KMTC, 올라오는 건 뭐 합박그로이드, 뭐 그렇죠. 양밍. 그러니까 안 맞지. 부곡 가야 되는 그럼 거야. 부곡 가야 돼. 아니면 저 어딥니까? 인천 예, 가야 돼. 엉뚱한 데. 그러면은 인천 갔어. 예. 인천 갔는데 또 배차를 이제 서울에서 배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고 오세요. 다시 또 날라와야 되는 그냥 거예요. 공차로 가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럼 또 공장이 또 어디로 갑니까? 네. 또 위로 보내빼. 그렇죠. 그럼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송은 최적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공급망 관리에서 최적화 해법을 우리가 찾거든요. 제가 네. 제안을 했었는데 아. 화물연대 지금 현재 제가 남부지부
네. 그 우암지회 소속입니다. 네, 예. 그 남부지부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 본부에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각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네.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다 지역이 달라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화물연대도 개편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주차장 협의 그 주차장 분해를 좀 만들자. 뭐 협의를 뭐 용어가 이제 쉽게 하면 이 뭉치고 뭐 이러는 건 다 협동이잖아요. 네. 협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단결, 협동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걸 협동조합식 비슷한 그런 단체로 만들 때 화물연대는 그거 만들어주는 때까지만 해라. 네.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은 저끼리 주 사업자들끼리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라인 운송 신청하고 뭐 예를 들면 모스크 우리하고 할래 안 할래? 누구 차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차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 이런 걸 맞춰달라. 네. 그리고 우리가 인아웃도 칠 테니까 당신네들 이거 풀어줄 때 돈 적게 받아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이 주선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산 쏘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 사장님이 막 얘기한 그 아이디어가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포스코 플로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포스코 플로우가 이제 출범했잖아요. 예, 예. 포스코 물류회사가 포스코 플로우에서 운송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플랫폼이 바로 차주와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글로벌 선사들, 머스크다, MSC다, 뭐 이 에버그린, 양밍, 뭐 하파크로이드 이런 선사와 이런 차주들의 말하자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다이렉트로 그렇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배차를 하라 이거야. 그렇죠. 운송 누가 해주겠다. 이러면은 네, 네. 중간에 뭐 주선사가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결국은 화물을 갖고 있는 화주나 선사가 바꿔야 된다. 지금 주선사에 나가는 돈이 한 달에 한 120만 원, 130만 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선하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이 미래로 가는 화물운송 시장의 방향은 네. 주선면허는 이제 크게 불필요하다. 제가 주선사를 진짜 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아주 악덕해요. 일부가 그겠죠. 아니 근데 네, 네. 제가 이 경험한 바로는 아, 예, 네. 다 똑같습니다. 아, 다 예. 똑같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기사들의 생각은 전혀 없고 네. 자기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사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깍듯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깍듯해야죠. 우리 기사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네. 자기들 돈벌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 약점이 뭐겠습니까, 교수님? 네. 배차 안 주면 약점이에요. 우리 기사들은. 하루 꼴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가면 안 된다 하는 건 기사가 알아요. 네. 자기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리를 했고 지금 오늘 이거 가면 안 돼. 내 너무 힘들어. 그럼 또 부탁을 해. 주선업자가 부탁을 해요. 사장님 이거 좀 가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 빼요. 그럼 뭔가 다른 걸 또 구해서 제시를 해. 아, 나 그것도 싫어. 그럼 안 줘야 돼요. 좀 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일을 시킵니다. 아, 네.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기사들이. 그럼 짜증만 나는 거야 할 정도로. 아니면 짜증만 내가 원하는 짐을 더 이건데 내가 원하는 짐을 못 맞추면 주선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 이게 중개가 아니죠, 우리가 그건. 우리나라 현실이 이래요. 주선업체 입장에서는 이 화주가 주는 물량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50대, 내일은 30대, 모레는 뭐 50, 80대 이러니까 그러면 차는 또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기도 고민이지. 제가 그렇죠? 이 방송이 우리 진짜 40만 차주들이 봐가지고 네, 예. 컨테너 쪽에 만약에 이제 네. 얘기를 한다면 네. 아마 내일부터 배차 받을 때 네. 주선업자들한테 내가 싣고 내려오는 짐하고 가는 짐하고 이거 잘 계산해가지고 나 이 라인만 주세요 하고 계속 한번 쪼아보세요. 아마 그래서 이제 다 안 할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물량을 같은 라인으로 맞춰주는 것을 이제 주선사나 운송사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죠. 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우리가 이제 20피트 콤바인 하는 거 2개 실는 거 이것도 사실 옛날에는 콤바인이 많았어요. 네. 8, 90년대. 근데 그렇죠. 요즘은 콤바인은 필요 없어. 그 얘기 뭐냐? 돈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콤바인 하면 돈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콤바인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뭔가 콤바인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네. 아, 같은 항구, 그렇죠? 네, 같은 맞아요.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뭐 선적 일자가 돼야 콤바인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플랫폼에서 최적화를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노력을 차주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런 거는
플랫폼, 운송사나 주전사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차주는 이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콤바인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그 안전운전 요율에도 나오잖아요. 콤바인 했을 때는 뭐 경량일 때는 뭐, 그렇죠. 몇 퍼센트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물류사라 특히 화물운송 시장은 최적화가 기본이다. 어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적화를 해서 공동으로 이익을 취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컴바인 차들이 장비 갖추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 좀 많이 비쌉니까, 이제? 뭐 콤바인. 솥이 하나 지금 라인 콤비 하나 뽑으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멍텅구리 사실 갖고 쓸 수 있었지만 네. 일단 뭐 지금도 쓸 수는 있겠죠. 하이도 실으면 뭐 허가를 내고 다니면 되긴 되지만 귀찮으니까 네. 뭐 구간이 계속 바뀌면 계속 허가증을 다 끊어놔야 되니까 네. 뭐 힘드니까 지금 라인 콤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콤비 사시가 지금 5천만 원씩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장비들이. 근데 저는 지금 뭐 중고 사시 예. 그냥 40피더. 왜 그러냐면 20시장은 이미 다 뺏겼어요. 아니, 옛날에요. 네. 제가 이제 8, 90년대, 저는 이제 그때 많이 있어요. 8, 90년대 콤바인 샤시가, 네. 40 콤바인 샤시가 한 1,100만 원? 이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뭐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아, 상당히 비싸네요. 사실은 이제 뭐 경량화 사실을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운송주선 사업 면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이거는 국토교통부나 화물협회나 또는 통화물협회나 우리 주선협회나 또 차주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과연 어느 게 네. 가장 최적하고 또 가장 그 중심점은 화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주가 뭐 제외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일단은 기본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운송시장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물운송 주선 사업이라는 제도는 불필요하다. 폐지돼야 된다. 그 대신에 예. 뭐 갖고 있는 걸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본주의에서가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는 하시되 그 시장의 흐름을 이 바꿔야죠. 시장의 흐름은 이제 플랫폼 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화주가 많이 유용하면 자연적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화주가 이제 많이 이제 앞장서야 되고 차주하고 이제 그러니까 직거래랄까 뭐 이런 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네. 이 시스템을 모든 게 주선업체나 운송업체의 못된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차주들의 생각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예, 왜 그러냐면 제일 현직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장님의 말씀이 맞는 말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어렵냐? 차주들은 40만 명이야. 그 중에 출애라가 뭐 몇만 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트랙타 출애라의 차주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밥벌이가 다르고 할부금이 달라.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어야 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 동참하기 어려워요. 아, 그럼 저는 그렇죠. 그거 저는 어렵죠. 파업을 예, 그러니까 뭐 파업을 주장하는 예, 것이 예,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제도 그래서 제 이런 걸 생각에는 만들어가는 것도 제 우리 차주들 생각에는 목이라는 거죠. 이 주선업 면허는 기존에 가시던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다만 앞으로 나오는 모든 거는 가급적이면 플랫폼을 다만 이제 플랫폼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퀵이나 대리운전 이런 걸 보면은 이상하게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많이 수수료를 그렇죠, 취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무슨 뭐 그 플랫폼 개발하는 게 뭐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옛날에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그램 그런 거 전 세계에서 뭐 데카르트라고 제일 유명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부산에 계신 분이 또 세계적으로 냈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10% 이상 뭐 막 이렇게 수수료를 떼먹는다. 이거는 저는 과도가 되고 봐요. 아니 맞습니다. 플랫폼 하나 만들어놓고 계속 그냥 한 개 운송할 때마다 그렇게 떼먹는 건 안 되고. 그렇죠. 왜냐면 건당 금방 받으면 우리가 화물 운송 주선도요. 어떤 데 가면 4%예요. 네, 맞아요. 네, 단순 저 알선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4% 받는데 왜? 아 제가 그걸 예. 저희 최근에 알았다니까. 예, 예. 3.5하고 4%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 거. 예, 보통 7, 8%인데.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단순 주선이 3.5에서 4인데 무슨 플랫폼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 저는 이건 잘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만드는 거를 아예 정부에서 화물복지대사이든 통화물협회든 뭐 여기서 주관해서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야. 맞습니다. 만들고 여기서 싼 값에 화주들은 그냥 무료 이용. 그렇죠. 그렇죠? 네, 무료 맞아요. 이용하고 네. 천정도 배차받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다고 거기서 매번 뛰어가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번호판가 뛰어가, 뭐 운송관리비 못 뛰어가, 이 뭐 플랫폼 뛰어가 이러면은 고정 지출부 영역 결국은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면은 네. 그래서 차주분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은 네. 이제 화물운송 지원 사업 면허는 미래로 가는 방향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시면 어쩔 수 없고 네. 다만 화주와 차주들이 조금 뭔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제 포스코 플로우가 했던 운송
입찰 플랫폼처럼 이게 직거래 식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투명하고 플랫폼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개발해놓고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돼가지고는, 그리고 그걸 개발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업체보다는 정부가, 물론 개발하는 업체가 하겠지.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이거를 개입이 돼 있어야죠. 예산이나 뭐 이런 거는 정부가 그렇죠. 해서 가야 된다.